타인이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이 한마디로 경계를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사람들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 사람들은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심코 그 사람의 배려와 도움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편안함 속에서 익숙해지고 은연중에 나의 시간을 쉽게 쓰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나를 항상 자신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친구들이 중요한 결정에서 나를 배제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이며 결국 무언가를 해주더라도 당연히 해줄 거라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일수록 그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함에 속아 내가 해주는 일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거나 그것이 얼마나 큰 노력인지를 간과합니다. 이로 인해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탁이나 요구에 쉽게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며 나 자신도 이를 당연시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 역시 내가 항상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서 서로의 관계에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어느 한 어르신의 경험에 따르면 자녀들이 자신을 당연히 집안의 일꾼처럼 생각하며 집안일을 맡기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이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무언가를 부탁할 때마다 점점 무거운 부담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이러한 부담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소 무례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관계에서 불균형을 야기하고 상대방에게는 부담한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녀나 가까운 친구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탁을 정말로 기꺼이 해주고 싶은가? 또는 이 행동이 나의 행복과 평온에 도움이 되는가? 나는 질문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에 끌려다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적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오랜 친구가 점점 자신의 경제적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종종 어려울 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처음에는 이해하고 도움을 줬지만 반복될수록 그 친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친구가 더 이상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기 자신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물질적인 자원이 결코 다른 사람의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다 보면 스스로가 남는 게 없고 점점 지쳐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계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내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당연시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자신을 당당하게 존중하고 나의 필요와 한계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해주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둘, 당연히 여겨진다는 신호를 인식하기.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이 그들에게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하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어르신들에게 상처를 주며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심어줍니다.
어떤 어르신은 손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도 그들이 그저 당연하게 여기며 할머니라면 해줘야지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었지만 점점 그들의 무심한 태도에 실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더 이상 도움에 감사하지 않고 그저 해줄 사람으로만 여기기 시작했을 때 그 어르신은 자신이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무의식적으로나마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상처받게 합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가까운 관계에서의 당연시 신호가 종종 은밀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나의 시간과 자원을 점점 더 쉽게 요구할 때입니다. 이들은 내가 항상 옆에 있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마치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으로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태도가 반복될 경우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주 약속 시간을 변경하거나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약속이 변경될 때마다 나의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부담감이 쌓이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가 나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행동에서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당연시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시하고 마치 내가 항상 그들에게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점차 이러한 기대와 요구가 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결국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묘한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어르신은 자주 가족의 도움 요청을 받으며 이를 모두 수용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이 영향을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기며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그 어르신은 자신의 삶이 가족의 요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당연시된다는 신호를 깨닫고 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심리학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을 무심코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로 익숙함과 편안함을 꼽습니다. 상대방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나 자신이 단순한 존재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사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종종 자신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입장에 놓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그녀가 언제나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자녀들이 자신을 단순히 이용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나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그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나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자원을 누군가가 함부로 요구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국 나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해 라는 한마디로 경계를 세우기. 자신이 당연히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관계 속에서 경계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마디가 바로 충분해입니다. 충분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한마디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녀들이 종종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자녀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도움을 요청하며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듯 행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자녀 중 한 명이 사소한 부탁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 어르신은 충분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후로는 어머니에게 너무 자주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해라는 한마디는 어르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충분해라는 말이 단순한 거절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존중하며 상대방에게 나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의 틀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내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고 더 이상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항상 약속 장소를 정하고 모든 모임을 주관해야 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중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무런 고마움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르신은 모임 계획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제 충분해. 다음번엔 다른 사람이 준비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 친구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후로는 모임 준비를 함께 나누어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충분해 라는 한마디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바로잡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관계를 끊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관계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은 나를 좀 더 존중하게 되고 나 역시 관계 속에서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가족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충분해 라는 말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가족들이 그저 편리하게 느껴질 때마다 자신을 부르는 것에 지쳤고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충분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 후로는 가족들도 어르신의 필요와 감정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 어르신에게 자신의 삶을 지키고 존중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해라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을 보호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처음에 상대방은 내가 변화된 태도로 인해 놀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말이 관계의 경계를 건강하게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더욱 존중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어르신은 오랜 친구가 종종 자신의 도움을 요구하면서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고민하던 중 충분해 라는 말을 사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가 다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태도로 충분해. 이번엔 내가 도울 수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친구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이후 친구는 더 이상 그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서로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평등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해 라는 한마디는 그 어르신에게도 친구에게도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때로는 그들에게 더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충분해 라는 한마디를 통해 나의 한계와 경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충분해 라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해라고 말할 때 반응에 대처하기. 충분해 라는 한마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일수록 그 말이 상대방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를 세우는 것은 때로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반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오든 우리는 그에 맞는 방법으로 반응을 해야만 경계를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녀에게 충분해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합니다. 자녀는 갑자기 엄마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고 당황했으며 일부는 자신을 무시당했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자녀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주저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후 자녀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부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며 그들의 반응에 대해 차분하게 대처했습니다. 이 어르신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은 내가 설정한 경계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도를 바꾸고 경계를 세울 때 중요한 점은 그들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담담하거나 불쾌해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지나면서 그들은 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과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관계에서 경계를 세울 때 나타나는 반응을 경계에 대한 저항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그들이 나를 당연히 여겼던 만큼 그 변화에 대한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충분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날카로울 수 있지만 꾸준히 경계를 유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이어가면 결국 상대방은 나의 한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해라는 말을 사용한 뒤 친구들이 자신에게 조금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왜 갑자기 이런 변화를 겪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는 그 어르신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은 이 변화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며 친구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당신들을 돕지 않을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그 관계는 더 균형 잡힌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이처럼 반응을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침착하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충분해 라는 말이 단지 거절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한계를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 말이 단지 무례하거나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경계를 설정할 때 상대방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계속해서 나를 압박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내가 설정한 경계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분명히 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요청을 한다면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 볼게요. 라는 식으로 거절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친구에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주 부탁을 하여 그녀가 불편해졌지만 그동안 친구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던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충분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이야기하게 되었고 친구는 처음에는 놀라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은 대화를 통해 친구에게 자신이 더 이상 모든 일을 도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후로 친구는 점차 그 어르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더 이상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응을 처리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지 않으면서 나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충분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정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이 나를 도와줄 때 고마움을 느끼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도와줬으니 이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은 나를 위해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함으로써 나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세우고 반응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관계를 더 공감하게 만들고 나의 감정과 한계를 존중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나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설정한 경계를 확고히 하고 상대방이 나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5.
장기적인 관계에서 충분해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 충분해라는 말을 통해 경계를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발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경계 설정은 결국 상호 존중과 균형 있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충분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인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녀들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자신이 희생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자주 도움을 요청하고 그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 어르신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지만 어느 날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충분해라는 말을 사용하며 더 이상 자녀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가족들에게 놀라움과 혼란을 안겨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나중에 회상하며 그때의 결단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이 자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는 더 공감하고 균형 잡힌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녀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녀의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도 더욱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충분해라는 말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충분해라는 말을 통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나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내가 설정한 경계를 존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간의 관계는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경계를 세운 후 사람들은 나의 한계를 존중하고 그로 인해 나와의 관계에서의 행동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해라는 말을 사용한 뒤 친구들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 어르신은 오랫동안 친구들이 자신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충분해라고 말하며 친구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그 어르신의 입장을 존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욱 평등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어르신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친구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겼지만 이제는 서로의 요구와 감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경계의 확립이라고 설명합니다. 관계에서 경계를 확립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나은 이해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충분해라는 말을 통해 나는 나의 감정과 필요를 분명히 표현하고 상대방은 이를 이해하며 더욱 성숙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기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각자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주 자신의 친척들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받고 있었고 처음에는 이를 기꺼이 들어주었지만 점점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친척들은 그녀가 무조건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그녀는 어느 순간 그것을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충분해라고 말하며 이제는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친척들은 그녀가 더 이상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의사에 대해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신의 결단이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충분해라는 말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친척들은 처음에는 놀라웠지만 그 어르신의 입장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서로의 관계는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부담을 주지 않으며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 도와주는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계를 세우고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관계는 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더 공감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충분해라는 한마디는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6. 일상 속에서 충분해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충분해라는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단지 큰 순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도 존중받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과중한 요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자신에게 힘이 되며 관계를 더욱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주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 일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 처음에는 즐겁고 필요한 일처럼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언제나 그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손님을 맞이하러 오기 전에 그 어르신은 충분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 어르신은 더 이상 그 일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 일이 끝난 후 그동안 누적되었던 피로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할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해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로 다른 가족들도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그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분해라는 말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큰 사건이나 대단한 결정이 아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가 불필요한 부탁을 할 때, 친구가 갑작스러운 요구를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매 순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충분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주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자주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웠지만 점점 그것이 그녀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자주 만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점차 불편함을 느꼈고 자신이 원할 때만 만남을 가지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변했냐고 묻기도 했지만 그 어르신은 충분해. 나는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후 친구들은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만남을 잡을 때 그녀의 일정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해라는 말이 그녀에게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를 통해 그녀는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충분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큰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충분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존중하고 나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경계를 존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으며 내 자신을 돌보는 방식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과도한 요구에 압도당할 때 즉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의 감정을 더 잘 관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상적인 경계 설정은 단순히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나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주 가족들이 그에게 일을 부탁하는 것에 대해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언제나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에 맡겼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가족들에게 충분해. 내가 더 이상 다 할 수는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과중한 부탁을 받지 않게 되었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충분해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공감하게 만들고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충분해를 실천함으로써 나는 점차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7. 충분해가 가져오는 자존감의 회복. 경계를 세우는 첫걸음인 충분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결국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당연하게 여길 때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점차 나는 자존감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존중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내 자존감은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신의 자녀들이 너무 자주 요구를 해오고 그들이 자신을 당연히 여기는 태도에 점차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부담이 되었고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충분해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자신이 더 이상 모든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녀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르신은 자신이 느꼈던 불편함을 표현함으로써 자녀들이 더 이상 그녀를 당연시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어르신의 자존감은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후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요구할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더 이상 자신을 희생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어르신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존감의 회복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아 존중감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나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만큼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충분해라는 말을 통해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 한계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나의 자존감은 점차 회복되며 내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오랫동안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꺼려하며 친구들의 요구에 항상 응답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무엇을 부탁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기꺼이 응했고 그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르신은 점점 자신이 친구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충분해라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시간을 존중해야 해요 라고 말하며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놀라면서도 그 어르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녀의 한계를 존중하게 되었고 그 어르신은 점차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의 요구에 무리하게 응답하지 않으며 그 대신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자신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나의 한계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존감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내 감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타인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결국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오랫동안 자신의 가족이 그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는 상황을 견뎌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항상 많은 일을 맡겼고 그녀는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은 결국 충분해라고 말하며 가족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은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녀는 점차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었고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자존감이 회복된 후 자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압도되지 않으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잘 관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해라는 말을 통해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공감한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그녀의 감정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해라는 한마디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한계를 존중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내 자존감은 더욱 강화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8. 경계를 설정한 후에도 계속해서 존중을 유지하기. 충분해라고 말하며 경계를 설정한 후 중요한 점은 그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반발할 수 있지만 일단 경계를 확립한 후에는 그것을 꾸준히 지켜야만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한 번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존중을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설정한 경계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충분해라고 말한 후 처음에는 자녀들이 그 어르신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르신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그 어르신이 언제나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돕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자녀들이 점차 그녀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으며 그 어르신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르신은 자녀들이 그녀의 한계를 존중하며 그녀에게도 휴식과 자기 시간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경계를 설정한 후 그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한 후에는 그것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처음 설정한 경계를 무시하거나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경계를 설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일은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도 내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주 친구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요청받고 그들의 부탁을 항상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친구들의 요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분해라고 말하며 경계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설명하며 더 이상 모든 요구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친구들은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점차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다시 그녀에게 부탁을 할 때 그녀는 처음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또다시 부탁하려 했지만 그녀는 한번 설정한 경계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어르신의 경계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계를 설정한 후에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관계에서 공감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돕지만
그것이 단지 한 번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한 번 말한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예전의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설정한 후에는 그 경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존중해달라고 부탁한 후 그 가족들이 점차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지만 때때로 여전히 그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충분해라고 말하며 그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조금 불편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경계를 지켰고 그 결과 가족들도 그녀의 말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 어르신은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관되게 경계를 지켰을 때 사람들은 점차 그 경계를 존중하게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받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 공감하고 조화롭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경계를 설정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충분해라는 말을 통해 경계를 설정했다면 그 경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내 경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경계를 지키면 결국 그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나 자신을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이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